안녕하세요. 저는 삼성 서울병원 암치유센터와 가정의학과 교수 송윤미입니다. 이 강좌를 통해서 저는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효과적으로 금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강의는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흡연이 건강에 어떠한 위험을 미치는지, 두 번째는 금연을 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인 본인의 흡연 상태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세 번째는 효과적으로 금연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위험을 알아보겠습니다. 흡연을 하는 것이 건강에 나쁘다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흡연은 굉장히 멋진 일로 생각을 했고, 유명한 배우나 유명 인사들이 공공장소에서 공개석상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많이 드러내고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흡연이 몸에 얼마나 나쁜지를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흡연은 우리 몸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는 포스터들도 많이 나와 있고, 대부분의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는 금연으로 표시를 해서 담배를 피우기가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 됐습니다. 왜일까요? 담배를 피우면 담배에서 나오는 연기에 4천여 종의 건강에 해로운 물질이 같이 나온다고 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 흔했던 연탄가스 중독의 주범인 일산화탄소를 포함해서 아세톤이나 포름알데하이드, 그리고 조매약으로 쓰이는 나프틸렌, 아세톤, 이런 굉장히 다양한 건강에 해로운 물질들이 담배를 피우면 그 연기에 섞여서 나오게 되고, 그것이 담배를 피우는 본인이나 주변 사람들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흡연을 하면 사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사망할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에 비해서 많이 피우면 피울수록 담배로 인한 사망 위험은 비례해서 점차 올라가는 것으로 세계 각국에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흡연은 다양한 질환의 원인이 되는데 그 대표적인 질환이 암입니다. 담배를 피우면 대부분의 연기를 흡입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폐암의 위험만을 높인다고 생각하는 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폐암 외에도 담배 연기가 흘러 들어가는데 거치게 되는 영역인 인두나 구강암 위험도 높이고, 소화기 계통인 식도암, 위암, 췌장암의 위험도 높입니다. 또한 신장이나 방광, 자궁경부와 같이 비뇨 생식기계 암의 위험까지도 높입니다. 담배는 암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장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뇌졸중의 위험을 높이기도 하고, 폐에서는 폐 조직에 손상을 미쳐서 폐기종이나 만성기관지염을 일으켜서 호흡곤란과 기침, 가래로 힘들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혈관이나 심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 심부전, 부정맥, 동맥류, 동맥경화증과 같은 다양한 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고, 이와 더불어 소화기 궤양의 위험조차도 높이며 성기능 장애까지도 초래하는 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배는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뿐만이 아니라 병이 생긴 후의 치료 과정과 경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대표적으로 흡연과 암 치료의 관계를 살펴보면, 암이 있어서 수술을 한 다음에 직후에 폐에 공기가 잘 통하지 않아서 폐가 짜부러드는 무기폐의 위험, 그리고 폐렴의 위험을 높이는 대표적인 원인이 담배입니다. 또한 항암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혈관을 수축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항암 치료 약제의 효과가 감소될 뿐만 아니라 산소 및 영양 공급을 방해하기 때문에 치료 후에 합병증 발생 위험을 같이 높입니다. 방사선 치료를 받는 경우에조차도 방사선 치료 관련 합병증을 높이는 요인으로 담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만일 담배를 피운다면 내가 왜 금연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기존의 질환을
치료하고 그 치료 효과를 높이고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서 금연을 해야 합니다. 암이나 폐질환,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등을 앓고 있다면 반드시 금연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질병 발생의 예방을 위해서 금연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담배 자체가 폐 기능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 나은 폐 기능을 유지하고 연세 든 후에도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연을 해야 합니다. 또한 간접흡연으로 인한 가족의 피해, 흡연으로 인해서 병이 생겼을 때 고통을 막기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사회적인 이유에서도 금연은 해야만 하겠습니다. 흡연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흡연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씀을 하시고, 금연하고 싶고 금연을 해야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금연하는 게 정말 힘들어서 담배를 계속 피우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연구에서 흡연하시는 분들을 쭉 관찰을 해봤습니다. 흡연하는 분 100명이 있다면 그 중에서 한 60, 70명 이상은 금연을 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실제 금연을 시도하는 분들은 20, 30명이고 막상 금연에 성공하는 분은 100명 중에 2, 3명에 불과합니다. 100명 중에 2, 3명 정도만이 금연에 성공한다는 것은 담배를 끊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담배를 끊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담배에 들어있는 물질 중에 니코틴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은 마약보다 강한 중독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니코틴은 담배를 피우게 되면 곧바로 혈액을 타고 뇌로 들어가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담배가 좋다라는 느낌을 주는 원인 물질이 되는데요. 이 니코틴 중독 때문에 담배를 끊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규칙적으로 담배를 피웠을 때는 담배에 든 니코틴이 뇌에 있는 니코틴 중독 중추를 활성화시킵니다. 한 3배 정도 활성화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활성화된 니코틴 중독 중추는 금연을 한다 하더라도 바로 비활성화되는 것은 아니고 금연을 2, 3개월 정도는 유지를 해야지 비활성화됩니다. 그래서 금연 치료를 시작했을 때 1, 2주 정도 노력하고 되는 건 아니고 최소 2, 3개월 정도는 노력을 하고 금연을 위한 도움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다양한 금연 치료제들도 나와 있고 금연을 위한 방법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금연이 굉장히 어렵다 하더라도 그래도 금연하는 것은 가능하고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금연에 성공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금연으로 가는 첫 번째 길인 본인의 흡연 상태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는 왜 담배를 피우고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극을 받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지 심심해서인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중독이 돼서인지 담배를 피우면 즐겁고 편안해서인지 아니면 습관성으로 나도 모르게 담배를 피우는지 이런 이유를 파악을 해본다면 금연을 할 때 무엇이 어려운지를 더 쉽게 알 수 있고 더 효과적으로 금연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주로 언제 담배를 피우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잠에서 깰 때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담배를 권해서인지 운전을 할 때인지 술을 마실 때인지 식사 후인지 담배를 언제 피우는지를 생각해서 그걸 파악할 수 있다면 금연 과정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어떤 상태에서 벗어나야 하는지를 더 알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금연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잘 생각이 되지 않고 파악이 되지 않는다면 금연 일지를 작성해서 어떤 상황에서 본인이 담배를 피우고 싶어 하고 위험한지를 파악한다면 효과적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느 시간대에 어떤 상황에서 얼마나 많이 담배를 피우고 싶었는지를 기록을 해보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자면 커피를 마실 때마다 흡연을 한다 하면 커피를 마시는 상황을 만들지 않거나 커피를 다른 걸로 대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술을 마실 때 주로 흡연을 한다면 술을 마시는 기회를 줄이거나
술을 마실 땐 담배를 피우지 않는 친구들을 만난다거나 이런 방법을 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니코틴이란 담배에 포함되어 있는 중독 물질에 대한 중독 정도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중독 정도는 검사를 통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6가지 정도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설문을 통해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설문은 6가지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에 하나는 담배를 피우는 양이지만 나머지 5가지 문항은 담배를 얼마나 많이 피우고 싶은지, 담배를 안 피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묻는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문항에 대한 응답에 대해서 1점, 2점, 3점 이렇게 점수를 부여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항은 아침에 일어나서 얼마 만에 담배를 피우는지, 피우기 시작하는지를 묻는 문항입니다. 만약에 아침에 일어나서 5분도 안 돼서 담배를 찾아서 피운다면 니코틴 중독 정도가 상당히 강한 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외에 아침에 피우는 담배 맛이 다른 때보다 더 좋은지, 아플 때도 담배를 피우는지, 금연구에 가면 담배를 참기가 어려운지 이러한 것들을 물어서 모든 점수를 다 합합니다. 그렇게 하면 총점은 10점이 되는데 10점 중에서 만약에 5점 정도라고 한다면 중독 정도가 보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보다 낮다면 니코틴 중독 정도는 비교적 낮은 편이다. 6점에서 10점이 나온다면 니코틴 중독 정도가 높은 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니코틴 중독 평가한 점수가 8점 이상이 되면 중독 정도가 굉장히 강해서 혼자서 금연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금연 보조제의 도움을 받아서 금연을 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금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연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첫 번째, 흡연이 건강에 얼마나 해로운지, 두 번째, 내 흡연 상태를 어떻게 평가하면 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